보자. 무슨 했어요? 정답. 바로 뒤에 거 풀면 돼요. 푸는 사람들은. 명수 답 나왔니? 보자. 다음 볼게요. 오케이. 정답. 정답. 다 맞네요. 다른 사람은 뒤에 거 바로 볼게요. 한번 볼까요? 천천히 풀면 돼. 천천히. 질문으로 들어가서 0에서 100까지 움직임 거리는 우리가 원래 움직임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움직임 거리는 어디까지? 인테그럴 0에서 100까지 누구를 적용해야 돼요? 손역을 적용하고 손역. 근데 손목은 속도할 때 부드럽죠. A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정적분은 부드럽 쉬운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싶은데 뭐가 나눠야 되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플러스도 언제가 말씀 찾아야 돼. 그 그림을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해보자. 그래, 75번 끝까지 답을 너희가 스스로 구해보시면 76번을 약간 어려울 거니까 76번을 좀 꼼꼼하게 풀면 좋겠습니다. 오늘 76번을 좀 시간이 줄킬로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아닌데? 됐을까? 여기 기사실서 온다. 아까 이건 다 맞아요. 이거.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솔직히 어저께 쌤하고 그 영상으로 했는 거 다시 한번 봤어요. 뭐 이렇게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뭐
잘 이해 안 되는 거 다 해결했어. 아, 근데 다 했었어. 이 영상은 필요 없던데. 근데 왜 약간 늦게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 앞으로 뭐 거의 다 들었어. 그럼 괜찮아. 번에 약간 좀 너희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애들 많이 어려워하죠, 그죠? 적대감 나오고, 변수가 t가 있을 때 말이야. x랑 t가 있을 때. 자, 좀 나오나요? 76번. 힌트 좀 줄까요? 좋아. 우리 다 풀고 있는 상태잖아, 그지? 76번에 이런 건 약간 필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참고로 22번 문제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20번쯤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 일부러 좀 많이 뺐어요. 22번 예전 기출 중에서요. 근데 뭐 예전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 요즘이나. 자,
자 일단 방향을 먼저 얘기해주면은 맨 처음에 76번에 지금 문제가 gx가 1에서 x까지 뭐 이렇게 절대값 t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g1은 0이지. 맞아? 우리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적으라고 했지. g1은 0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얘를 뭐야? 양변 미분이잖아요. 양변 미분할 때 g 프라임 x는 하고 인테그랄이 사라지면서 요 안쪽에 x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지? t에 x 넣으면 돼요. 바로요. 그럼 f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둘 다 t일 때는 둘 다 바꿔주면 돼. 이렇게요. 이거죠.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놈을 가지고 두 개로 쪼개져야 되겠죠. 맞나요?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아마도 fx가 1보다 어떨 때? 1보다 같거나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쪼갤 겁니다. 너희가. 쪼갰을 때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날라가서 1 나오겠네요. 맞죠? 그다음 fx가 음수면 얘가 나올 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2fx 빼기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너희가 g'x를 두 가지로 쪼개야 돼. 맞죠? g'x를 말해요. 그럼 너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g'x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 a가 뭔지 모르는 상태인 것 뿐입니다. 그럼 너희가 a를 모르는 상태로 적당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맞지? g'x를. 그럼 g'x를 그린 다음에 다시 gx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너희한테 질문을 해볼게. 중요한 질문이 뭔가 하면 a를 모르는 채로 야가 언제 1보다 큰지를 내가 식으로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어떤 a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 식을 기준으로 두 개를 쪼개야 된다는 거야. 쪼갰을 때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봤을 때 1을 얘한테 넣을 때와 1을 얘한테 넣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될까? g'은 같겠니 다르겠니? 그거부터 확인해야죠. 그거부터 다시 해볼까? fx가 1 되는 순간 말이잖아요. 약 1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이잖아요. 2 빼기 1이니까. 얘도 1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g'은 자동으로 같아요. 1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럼 g'이 같단 말은 뭐야? 미분 가능하다는 거야. g가. 그럼 g가 미분 가능하면 gx는 반드시 연속인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것까지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자주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g'이 처음부터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 항상 그 자체는 연속이에요. 항상 생각해야 돼. 이 자체는 연속이야. 그럼 오른쪽이 연속이면 g의 입장에서는 미분 가능. 그럼 g가 미분 가능하니까 얘를 적분해는 식도 아마도 연속이어야 될 거야. 우리 예상을 해야 돼. 그럼 gx를 너희가 대충 개형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개형을 그렸을 때 어떻게 책에서 는영과 만나는, 맞죠? 맨 마지막 그 셋째 줄에 는영이 되는, 그러니까 x가 만나는 세 점을 찾을 거 아니야. 그 세 점이 등차. 자, 여기까지가 힌트인데 잠깐만. 아까 제가 너한테 말로 했던 거 있잖아요. 언제 얘가 1 되는지를 찾을 수 있겠냐고요. 식으로. 조금 더 해볼까?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할게요. 자, 일단 1이야. 위에 거는. 근데 fx를 대충 그려볼게, 선생님. fx가 a, 0을 지나지 않나요? 근데 문제에서 a는 2보다 크다고 했지. 그럼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볼게, 그냥. 얘가 뭐야? a인 거야, 그냥. 뭔지 몰라요, 선생님들. 2보다 큰 것밖에 몰라요. 근데 요 함수가 fx인데 언제 fx가 1 되냐고 선생님한테 아까 물었단 말이야. 그럼 1을 이렇게 너희가 적당하게 꽂겠지. 이렇게 적당하게 꽂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나?
근데 fx식이 나와 있단 말이지. 얘가 x-a의 제곱이에요. 그럼 요 놈이 언제 1 되는지 여기가 식으로 정리하면 요 놈 제곱은 1이니까 요 안에 있는 x 빼기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1이요? 그럼 요 놈이 a 플러스 1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 나오죠? 그럼 이쪽은 뭐가 돼? a 빼기 1이겠지. 그러니까 제 말은 요 놈을 이렇게 경우 나눠줘야 되니까요. x가 a 빼기 1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x가 a 플러스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야. 모른 채로 그냥 가야 된다. 모른 채로. 밑에 거는 그럼 당연히 둘 사이에 있겠죠. a 빼기 1과 맞죠? a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는 2fx니까 2x-a의 제곱 빼기 1이겠지 뭐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이 그림. 이 범위에 맞춰서. 뭔지 모르지만 맞아? 근데 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식을 가는데 마지막에 그 등차 쓸 때 뭔가 나올 거라는 거야. 등차가 되려면 어떤 얘기가 돼야 될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먼저 해보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지 그 다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그 단계를 거쳐가야 돼. 그래서 1단계에서 뭔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1단계까지는 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게 G 프라임 X라는 거야. 거의 이제 다 썼죠 여러분. 수시는요. 그쵸? 오늘 이제 며칠 남았냐? 이제 한 2달? 60 며칠 남았지? 60 며칠 남았죠. 거의 이제 보자. 6월, 이제 12월, 10월 달까지 우리 10월 달까지 하면 종강이잖아요. 다음 달에. 그래서 선생님이 벌써부터 이 근처에 그 있잖아요. 막 수험생 막 그런 거 벌써 나온 거 같은데 우리 봤나? 수험생 참 찹쌀떡하고 막 이런 학교 기원이 막 벌써 나오더라고요. 빵시 같은 거 하면 나야. 그래서 너희 수능 치는 날 아니지 종강하는 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겠지만은 선물 뭘 줘야 될까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뭐라는 거죠? 서인이도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다 썼어요? 제가 오늘 통화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 다 썼어. 또 바뀐 게 있어요 또? 구나. 영선입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 얘기하고 아마 세 군데 더 사용해 볼게 했던 것 같은데 다 결정이 됐어요. 가져가기로. 세 군데 원래는 하고 아빠는 바꾸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자. 또 수진님 좀 바뀌었나요? 그 뒤로 확 바뀌었나? 아 진짜? 다? 나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겠네요. 지금 왜냐면 그때 얘기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 적어놨거든요. 괜찮아. 바꾸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봐야겠어. 나중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주중에 한번 얘기해봐야겠죠. 또 수업 밑에 원래는 얘기했나요? 아니 없어요.
두 번째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갔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너희 쌤이 또 주중에 한 번씩 좀 전화해도 좀 밤늦게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10시 한 반 이후에 한 번 전화할 테니까 못 받으면 안 받아도 돼요. 여기 학원 와서 또 오라서 또 하기 좀 약간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전화할게요. 자, 그럼 그렇고 좀 했나요? 여러분 세연이 어때요? 그때 이거 뒤로 했어. 자, 안 돼요. 좋아요, 같이 하자. 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지, 너희가.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너희한테 G 프라임을 그려야 되고 있단 말이야. 이걸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맞죠? 요 범위, 이 범위 이렇게 말 그대로 요 상황이니까 이걸 쫙 풀어가지고, 맞죠? 이걸 기준으로 요거 왼쪽에는 누굴 그리면 돼? Y는 1을 그리면 되잖아요. 맞지? Y는 1이죠? Y는 1을 그리면 이렇게. 이게 Y는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Y는 1. 지금 G 프라임X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바로 그리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얘가 1이니까 그럼 내가 색깔 바꿔가지고 색깔 바꿔서 요 부분이 지금 G 프라임 X인 거죠. 이 왼쪽 오른쪽이요. 그럼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항상 요놈 X축이면 0일 거 아니야, Y 값이. 그럼 얘가 어딘가에 밑에 어딘가에 얘가 한 칸이니까 여기까지 한 칸 이쯤 어딘가에 이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A, X야. 이 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아래 볼륨이잖아. 그죠? 아래 볼륨을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이 점을 기준, 이 점을 이 점이 여기네. 정확히 여기죠. 여기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래 이렇게. 이게 G 프라임 X라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요놈 널 그릴 때 여기 2라고 해가지고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좀 더 뾰족해졌겠죠, 그죠? 좀 뾰족해졌는데 한 칸 내렸다는 거죠. 연결되게 하면 그래. 아까 미리 확인해봤잖아요. 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 보라 색깔은 G 프라임 X니까 우리 얘를 가지고 GX를 그릴 수 있다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GX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를 그럼 위에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프라임 0된 요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원래 우리가 프라임 0을 기준으로 증가함수를 그릴 거거든요. 이 좌표는 뭘까? 이 좌표는 누가 0될 때야? 얘가 0될 때잖아요. 그럼 너희는 여기다가 는 0 잡아서 1 넘기면 요 제곱은 2분의 1 될 거고. 암산되나? x 빼기 a 제곱이 2분의 1일 때야.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2분의 1일 때는 제곱을 없애면 여기 루트가 될 거고, 맞아? 이때 원래 뿔마가 될 거 아니야, 뿔마가. 그러니까 x는 a 뿔 루트 2분의 1. 여기가 a 뿔 루트 2분의 1. 이쪽 왼쪽은 그냥 대칭이니까 왼쪽으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a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잡아줘. 이거 반대죠? 여기까지는 A를 모르는 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럼 너희는 이제부터 이 기준을, 아까 요점을 기준 따라 내려오자는 거죠. 따라 내려오고, 여기는 프라임 0 되는 걸 기준 따라 내려오세요. 이렇게요. 여기도 이걸 기준 따라 내려오시고, 요놈은 1 되는 걸 기준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대충.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부터? 요점이 A 빼기 1이야. 그럼 A 빼기 1 왼쪽에는 G 프라임이 1이니까, 얘도 1이니까 이 양쪽에서는 무조건 gx는 y는 x가 되겠네요. 자, 1을 적분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야가 귤기가 1이니까 이쪽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직선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직선형에서 무조건 y는 x가 아니고 y는 x 플러스 c 꼴이겠지. 적분함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모르는 상태니까 선생님 대충 그리겠다는 거야. 그럼 얘 왼쪽으로 대충 따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직선이 그려지겠죠. 노란 색깔로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y는 x, 귤 1인 어떤 직선인 거지. 근데 내가 일부러 여기서 x 안 그리고 있는 거 아직 모르니까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의 귤 1로요. 요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요 사이에서 뭐가 되지? 요 사이에서는
2차 함수 어디야? 2차 함수가 도함수였으니까 요 놈의 적분은 3차 함수 되게 그려지겠죠. 여기서부터 2까지 계속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가 0을 거쳐가니까 3차 함수 개형 중에서 여기서는 아까 양수는 프라임이야. 증가하고 있어야 되죠. 증가하고 있는데 미분 가능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쪽에서 스무스하게 그려야 된다.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약간 볼록하게 그린다. 차이가 보입니까? 약간 볼록하게 그리는데 프라임 0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0이다. 프라임은. 그럼 그러면서 언제까지? 아까 여기 A 더하기 루트 2분의 1까지는 계속해서 이제부터 0을 거쳤다 내려와야 되죠. 내가 여기서부터 꺾이는 그래프니까 약간 볼록한 거 곡선이야. 곡선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쭉 내려오겠죠.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다시 프라임 0 되겠죠. 다시요? 대충 그린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다시 프라임 0 됐다는 거예요. 그럼 0 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기울기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연속되는 3차 함수 개형인가? 그냥 3차 함수 개형인 거야. 여기 살짝 또 올라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다음 그리고 다시 이 오른쪽 기울기가 1이니까 또 다시 y는 x처럼 올라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점선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 맞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 노란 색깔이 뭐야? y는 gx라고 대충 그리는 거야. 자,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자, 뭘 질문하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도함수가 A에서 뭐였죠, 얘들아? 대칭이었잖아요. 도함수가 A에서 대칭이면 우리가 3차 함수는 이 점이 뭐가 된다고 배웠죠? 이전부터? 점대칭인 거예요. 점대칭이죠? 프라임이 A를 기준으로 대칭일 때는 요 A를 따라 내려왔을 때 요 A가 요쯤에 있어야 돼, 그죠? 따라 내려오면 이 점 대칭이야. 얘가 이걸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가 돌아가는 거예요. 점대칭. 다른 말로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시점인 거예요. 정확히. 그럼 여기가 거의 딱 중간에 되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문제 돌아가서 얘가 등차 수열이 되려면 말이에요. 반드시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이 점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점대칭이니까. 이것도 이해돼요? 다시 이렇게 끄었을 때 이 그림 좀 얘가 더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같은 대칭돼야 돼요. 실제로 대칭해야 돼요. 이 점이 A일 때인데 이 A가 바로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베타인 거야. 베타. 알파, 베타, 감마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감마가 돼야 되고 이 점은 자동으로 알파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거리가 일정이잖아요. 등차 수열은. 근데 등차 수열은 어떤 상태인지 알죠? 베타 빼기 알파하고 감마 빼기 베타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점대칭되는 A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이거 왜 공감합니까? 그럼 여기까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 다시 돌아와서 결국 뭐야? 얘가 x축이어야 한다는 걸 찾아내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가 될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GA는 0이어야 한다는 거야. GA가 0인 걸 찾아내는 거야.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는 GA는 0이다를 찾기 위해서 그 등차 수열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등차 수열을 준 이유는 얘 때문에 이름을 지나야 한다. 근데 너희가 처음부터 약간 눈치법, 처음부터 말이야. 2차 함수가 A에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중간 3차 함수 나올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2차 함수의 적분이니까요. 그럼 3차 함수가 이 A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처음부터 A가 베타였겠는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맨 처음 이 적분 함수 이 함수에다가 A 넣으면 0이 난다는 거야. 이건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내가 실제 학교 수능에서 많이 나온다면 뭔가 2차 함수가 도함수였다면 반드시 대칭점을 찾아내라는 거야. 그 점이 거의 키가 될 거예요. 키가 됐죠. 그런데 너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뭐 인강에서든 뭐든 간에 3차 마다타는 보통 곡선 점대칭 많이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GA가 0이니까 우리 얘한테 A를 넣어서 사실 G1이 0 되는 거 여기서
이용할 데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0 되니까. 우리가 좀 구하고 싶은 거는 A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A가 들어가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요. 자, 그럼 인테그럴 1부터 원래 A까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A가 여기 있잖아. 지금 맞죠, 얘들아? 그럼 1은 어디에 있을까요? 1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바뀐 시점 있잖아. 바뀐 시점. 얘가 올라가다가 맞아? 이렇게 Y는 X 기울기를 올라가면서 바뀌잖아. 식이요. 이 식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A가 뭔지 모르겠지만 A는 지금 2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크단 말은 얘는 뭘까? 1보다 크죠? 상상할 수 있겠네? 얘가 1보다 크단 말은 1의 위치는 반드시 이쪽 왼쪽에 어딘가 있어야 돼요. 설마 식을 쪼개야 된다는 뜻이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겠네? A가 2보다 크다는 걸 잘 봐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1의 위치는 요거 왼쪽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거 왼쪽이야. 이게 여기서 알 수 없는 거고요. 아직 A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보다 어디야? 요거 뭐야? A 빼기보다 왼쪽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해서 1부터 어디까지? 이 점 A 빼기잖아. A 빼기 1까지가 기준이었으니까 1부터 A 빼기 1까지는 누굴 넣어야 된다? 1을 넣어야 된다고. 적분 이 함수가 1 된다고. 이놈이 얘잖아요. 맞아? 안에 있는 식이 유는 식이었으니까 여긴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A 빼기 1부터 어디까지? A까지. 아까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쯤에 여기 있네. 그죠? 이 A까지는 반드시 얘가 이 식이 들어가야 돼. 이 식이 바로 이란 말이야. X를 T로 바꾸면 되죠? 이 놈을 적분하면 문명이어야 한다는 뜻이지. 됐나? 여기서 적분할 수 있겠죠, 너희가요? 그래, 저 적분해서 능력하면 A가 바로 나옵니다. 계산은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분해서 계산 실수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니까 해볼게요. 자, 적분하면 이거 뭐가 되고 요 안에서 얘가 T가 되고 한번 해볼게요, 직접요. 여기까지 될 거고 얘는 정리하지 말고 적분할 수 있죠. 3분의 2 T 마이너스 A의 3승 마이너스 T A 빼기 1부터 A까지. 맞죠? 자, 그러면 얘부터 해보면 A 빼기 1에서 1 빼는 거 A 빼기 2가 되죠? A 빼기 2가 돼. 얘한테 A 넣으면 얘가 빵 되죠? 빵 되죠? 빵 되고 얘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다시 빼기죠? 빼기하고 어떻게 다시 요 놈을 여기 넣을 거 아니야. 여기다 A 빼기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3승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바뀌죠. 여기서 얘가 3분의 2가 되고 얘한테 얘를 넣으면 마이너스 원래 A 플러스 1인데 부 바뀌죠. 빼기니까. 이런 일이요. 이렇게 된다. 이놈은 는 0이다. 자, 그러면 A 하나씩 날려주고요. 날려주고 남았는 게 뭐야? A는 마이너스 3분의 7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되니까 3분의 7이 되는 거죠. A는 3분의 7이다. 검사해봐야 되잖아요. 2보다 큰지요. 2보다 크죠? 그럼 정답은 얘가 되고 얘한테 15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35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 풀 때 핵심은 얘였습니다. A였다고. A. 알았죠? A에서 뭔가 일이 났다는 거.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푸는 거는 좀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1단계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1단계까지 하고 2단계까지도 뭔가 좀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요. 프라임 가지고 GX는 우리가 다 연습 안 했으니까 연습하면 풀 수 있겠다. 그죠? 좀 어려워도 시간이 있다면. 자, 넘어갑시다. 이제부터는 확통 문제입니다. 확통 세 문제 있는데 17번은 저번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한 번 더 해볼까 알겠죠? 거기 보기 4번에 홍천하죠 여러분. 빨간 색깔이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요 세 문제 풀면 좀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남으면 다른 문제도 더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추석 연휴 때 다음 주에 토요일 수업 안 해요 얘들아. 일요일은 하고요. 일요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겠다고요. 그래서 너희 학교는 아마 그 연휴가 좀 길죠. 목, 금, 토, 일, 월, 화까지 올 거라 아마. 자, 학원 중간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10월 1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칠 번은 저번에도 선생님 풀어줬던 것 같은데 직접 경우 다 나눠야 돼요. A가 몇 개일 때, B가 몇 개일 때가 이렇게 하는 거지. 가능하네요, 진짜. B가 빵개 78번.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연습 많이 했죠. 중복 좋아요. 이의 배수 그럼 어떻게 써? 2x 다시 더하기 2 이렇게 플러스야. 봐주세요. x다시가 많이 정도 잡아줘야죠. 이제 이게 x 그렇죠. 그렇죠. 3은 되죠. 안 되겠죠. 고민해봐. 감사합니다. 빨리 분하면 다음 페이지 푸는데, 소연아 보자. A가 0일 때부터 하고 있는 거야. B가 0일 때. 그래서 넘어가요. 잠깐만. 이거부터 해보자. B가 빵이라면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사탕이 이렇게 있었지? 다섯 있었으니까 발 곳이 두 개씩 있다. 그 말이에요. 정리. 이거는 A가 몇 개인지 알고 한 개 있는 거야. 아니야 주고 그 말이구나. 하나 미리 좋아하는 거잖아. 이게 원래 중복 조합이거든. 이게 중복 순열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승인 아침 했던 것 같은데 같은 거 스타일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가 이거 5개로 하면 짧게 해서 나오면 그때 우리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냐면은 일단은 그 하나를 다 돈 하나 줘야 돼.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게 뚜렷하기보다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하려면은 그 경우씩 다 나눠줘. A가 한 개인용, 두 개인용 이렇게. 근데 그 한 개를 골라야 돼. 이해? 그럼 두 개인 경우도 따로 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옷은 그냥 전체 다 보나 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가능하죠. 그 집계는 다르다. 시간이 다르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예 중복수입니다. 야, 이거 풀었네? 안 되자. 다리 이거였지, 그죠? 오케이. 안 돼요. 이거 풀었나 볼까요? 병을 다 알아서 해보는 거 했죠. 일단 나와서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오히려 그걸 추천해줄 줄 알았죠? 넘어가면 돼요.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이거 요즘 좀 잘하고 주거든요. 이거 무슨 어려워요, 요즘에? 좀 쉬운 유형. 네. 이건 잘 잡았고요. 이건 잘했고, 이건 0, 4, 6, 6, 3, 2. 맞아요? 이것도 원래 0, 3, 6밖에 없네요. 여기서 얘가 0 되는 경우 하나여서 얘는 2 친구를 빼. 이거 정도 빼야죠. 왜 뽑았냐면 여기는 더하기 같지만 가까워서 얘는 0이 되고 얘는 4가 되고 이거 빼야죠. 그죠? 그거 다 곱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나올 거. 네, 봅시다. B가 한 개인 경우요. 이거를 요구할 수 잠깐만 생각하자. B가 한 개일 때 남은 사탕이 4개 남았잖아요. 원래는. 잠깐만요. 이때는 얘를 꼭 곱하면 될 때. 한 개를 정했습니다. 한 개를 추신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한 개인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 오잖아요. 5 곱하기 한 다음에 이거를 가려면 5 곱한 다음에 남은 4개 가지고 가야 돼요. 2의 4승으로 가고 빼기 비슷했습니다. 2의 때는 50을 잡아야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해버리라는 거. 깔아주면 안 되거든요. 자, 아까 한번 볼까요? 6 되고 얘는 빵 되고. 맞죠? 그럼 6 되는 경우가 2 치고. 그 경우에 보고 4가 되고. 얘가 빵빵 될 때, 가능하죠. 얘는 맞죠? 또, 얘가 3이 되고. 얘가 빵빵 된다. 얘는 아니죠. 이렇게 있을 때 또다시 얘가 연결수잖아요. 다시 또 아까 연결 때 한번 됐으면 또 중립될 거니까 생각. 여기서 우리 영향력 있잖아. 다시 봐야 되지. 그냥 중복 안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다 확인해야 돼. 틀은 아닌데 너 사람 상태에 넣지 않아.
실제로 뭐 통째로 잡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 이게 아까 보면 이런 거야. 아까 이게 0도 있었잖아요. 이게 3이가 생긴 거지. 이거 차이. 이게 아까 보면 있는 거고. 이것만 계산해서 치사주는 거야지. 이해되죠? 그게 겹치지 않을 거야. 아까 그냥 됐나요? 보자. 결국은 이거 나오죠. 잘했습니다. 결국은 다 나오죠? 오케이 나오네요. 좋아요. 78번 이 경우의 수 문제다. 7번도 경우의 수고 78번도 경우의 수야. 그 답이 아니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실수인지 한번 봐봐. 계산해 놓을 거야? 곱하기 아니구나. 여기서 곱하기 해서 다시 더하겠는가? 근데 다 달라지죠? 그렇지. 다 있어. 이건 맞아요 이제. 79번 너희 저겁니다. 확률 분포죠. 이상 확률 분포. 네, 너희 푸는 과정을 좀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선생님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풀이 과정을 거의 정해놓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자연수란 조건이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건 다 중복조합이거든요. 이런 거 나올 때. 그럼 중복조합일 때는 내가 NH8을 쓸 건데 내가 음한 정수율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수일 때 뭔가 변형을 해줘요. 근데 그냥 변형이 아니고 또 2에 대해서 상관이 있습니다. 2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x를 2x 다시 더한 2로 써야 돼요. 이해를 가능한 짝수고. 네. 왜냐하면 x 다시는 그럼 너가 0이 나올 거고 이만 정도는 그럼 첫 번째 숫자가 0이잖아. 이만 정도. 얘는 첫 번째 0을 넣었을 때 자연수 중에서 2에서 나와야 돼. 근데 2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하는 정수 중 1을 넣겠죠. 1을 넣어서 누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지. 2, 4, 6까지 자동 나와. 자동 나와. 그럼 같은 방법으로 y-도 2y 다시도 y-가 y잖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3의 배수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3배수 3z 다시 더하기 3. 그럼 이제 w도 3w 다시 더하기 이렇게 잡아줘야지. 0 넣어서 3 나오게 해야 돼. 3의 배수 첫 번째 나오게. 애매하다 싶으면 내가 0 넣어서 첫 번째 숫자 나오게 하면 돼. 3, 3까지. 그럼 4의 배수 할 수 있을 거고 너무 작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상태로 더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x 다시 y 다시 다시 w 다시를 많이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보여줬어? 그거 한다고 끝난 거 아니야. 더 해야 돼. 생각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잡았네요. 잘 잡았어. 잘했구나. 너희가 그 선생님이 꾹 나온 유연한 기타인 거 알겠죠? 중복조야. 꾹 나옵니다. 좀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되겠죠. 79번은 풀고 있는 애들은요.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좋겠지. 표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자. 답만 봐줄게요. PQ가 뭐뭐 나왔죠? 요거는 아니다. 요건 아닌데. 틀릴 수도 있어. 대신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VX에서? VX에서 유명하지 않지. 반대로 한다. 그렇죠. 반대로 해야죠. 6의 제곱을 공식 기억나?
요게 제곱을 꼭 해줘야 돼. 결론. 이거 표본과 요소단이라고 하면 굳이 얘기하면 표본 없다고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상황을 생각해봐. 너가 지금 x를 잡으면 x는 1이 아니야 사실. 너 x는 1이 아니잖아. x는 1이 합입니다. 6개 합이.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는 이제 다른데 너가 해석만 하면 되는데 원래는 x가 아니라 다른 문자를 써야 되죠. 뭐 y라는 문자를 써야 돼. 그 y가 나올 때 EY는 VY는 뭐 나올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보고 싶은 x이기 때문에 x는 그 y들이 6개 있습니다. UY가 되는 거지. 너가 그럼 Y로 하려면 위의 수를 잡아야 돼.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분산이니까 6의 제곱 곱하기 Y가 되는 거지. 너의 분산은 10은 EXR이 그냥 못 하는 거지만 분산 제곱 곱하기 VX, VY. 계산대 치던 거 아닌가? 계산 실수가 없나요? 위에 거 제곱하고 곱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2야. 얘는 8이야. 얘는 16. 16 맞네. 얘는 5분의 4가 나왔는데 2제곱이니까. 그럼 500이 맞지? 이까지는 VX를 구한 거죠. 맞죠? 어떻게 잘못했지? 여섯 개죠.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표본이니까 얘한테다가 6을 나눈 거. 맞지? 그러니까 너가 굳이 얘기하자면 x바인 거지, x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x바잖아요. x바는 6을 나눠야 돼. 너 이렇게 문제 썼다면. 문자가 이게 꼭꼭 생각하면 헷갈리긴 한데 이거 맞고 얘는 6분의 1을 곱해야지. 아까 보았더니 맞아. VX반 6분, 5분의 1이야. 근데 5분의 1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6의 제곱. 맞아. 그렇지. 다 있는 거 같아. 이게 답이어야 되지. 이거 좀 안 헷갈리나요? 문자를 좀 약간 책임을 좀 끝까지 져줘야 돼. 맞지? UX가 어떤 것을 너무 이상한 것을 하는 거지. 맞긴 맞아요. 그러면 좋아. 다 했으면 그러면 선생님이 아직 우리 좀 풀 거고 선생님이 자, 승우가 그럼 선생님 여기 화면에 띄우는 거 보일라나? 보이는가? 다 해야 되나? 보여? 그럼 가까이 와서 풀어도 되고 이거 풀 거야 이거 13번 당연히 되죠? 화면이 좀 좁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선생님 적어줄 거 앞에다가 괜찮니? 이따 문제 풀 때 적어줄게요. 찍으세요. 됐죠? 13번 저 약간 옛날 유형이라 가지고 옛날이란 말은 수능 바뀌기 전 빨리 되면 무슨 풉시다. 78번 그냥 79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에 나오면 29번쯤에 잘 나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못 푸실 거 생각하면 이거 꼭 나오는데요. 28번쯤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 넘어갈 때
13이라고 또 2 하면 4고 10이잖아. 10이야. 밑에 거는 12가 돼야 되고요.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넘어갈 때 여기서 상관없어. 근데 아까 전이 시점 안 되고 다 찾고 있었구나. 여기서 찾지 맙시다. 여기 다소 이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만 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괜찮아요? 같은 앞뒤가 있잖아요. 이 묶어. 이렇게 풀면 아닌데 진짜 많이 볼 것 같아요. 이런 거 시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자, 이때 조건을 미리 생각을 하면 얘들은 많이 정수 알았죠? 묶어로 생각했다. 통째로. 어차피 얘도 정수잖아요. 얘도 정수야. 그러면 2에다가 이게 뭘 곱하고 뭐 해서 얘가 나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통째로 0되고 얘가 통째로 4되는 거죠. 혹은 통째로 얘가 못 되고 3되고 통째로 얘가 2가 되는 거죠. 통째로 얘가 6되고 통째로 얘가 0되고 그냥 30 거듭니다. 3. 뭐 아니면 1로 우리가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뭘까? 얘가 0되는 경우의 수는 2의 1치라고. 그래도 주목자예요. 얘가 사람마다 내리치죠. 이때 곱한다는 말이니 이거는 식이 돼야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다음 2H3, 2H, 2H6, 2H 이런 식으로 각각 보여주는 겁니다. 맞지? 정해진 어떤 자주 쓰는 거니까 넘어가면 좋겠다. 여기까지 자, 봅시다. 답이 나왔습니까? 제가 말했죠. 자, 틀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국정 같은 거 어떻게 떠올려봐.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분명히 6개를 직접 다 더해보면 그게 변수 x거든요. 우리가 x가 여기 있을 때는 표본을 가지고 한 개짜리 가지고 한 개짜리의 품이 있을 거야. 1이 나올 확률을 다 찾아서 그죠? 이 확률을 가지고 평균도와 분석해요. 이거 가지고 나는 x가 아니야. 다른 문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가 나올 확률은 야가 문자 y를 잡아주면 얘가 뭐 1이 나올 확률이고 2가 나올 확률은 4 나오는 거죠. 그때 그놈이 만약 y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 싶은 x는 뭐가 되죠? y분의 6배 각각에 대해서 그냥 y가 아니지. y 그리고 y 바가 돼. y 바 평균 그러니까 x는 6y 바로 가야 돼. x는 6y 바 그걸 보면 조금 더 빨라지니까 이렇게 틀은 아니지만 분명히 시간 보여드리고 계산 실수할 수도 있어. 틀은 아니라고 했어. 이거 가면 좋겠다. 그죠? 한번 해볼래요? 자, 이게 VY라고 잡았지, 봐봐. 그럼 이제부터 X는 UR로 잡으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너가 이 각각의 Y잖아. Y1, Y2, Y3에서 이 얘기들 말이야. Y 생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 6개 할 때는 얘만 6 곱하는 게 아니잖아. 얘만 이렇게 나올 필요 없어. 얘가 몇 개 섞일 수도 있고. 그럼 여기 Y들의 표본을 보여줘야지. Y 바 X는 정확히 되면 6Y 바입니다. 여기인데 넌 VY 찾았죠? 여기서 따로 볼까? VY 바를 볼까요? VY 바는 뭘까? 표본 평균. 6개의 평균은 5분의 뭘 나오지? 1을 곱한. 왜냐면 표본 6개. 6개가 표본의 개수가 다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수다. 이건 표본의 어떤 분사죠. 이거 맞죠?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6y 바가 돼. 이해돼? 그럼 어떻게 보시면 그렇죠. 그 차이지 아니고 오늘 알면 좀 간단히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78번의 정답은 아까 1번이었고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생각을 하나 풀고 저기 약간 예전에 있었던 너희가 좀 안 봤던 유형 중에 선생님이 좀 이렇게 골라온 게 있어서 그게 좀 따라갈게 알죠? 수투 73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73번이요. 이때는 문과니까 답이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요즘하고 좀 다르죠. 풀어보고 있었나요? 다 나왔나 벌써? 스무개 말이야. 아직 좀 약간 좀 더 해볼게. 저게 킬러가 아니었잖아. 옛날에 저게 18번에 나왔던 거는 요즘하고 좀 구성을 다르거든요. 한 중킬러나 그런 거 나왔다 생각하면 이제 이때는요. 일단 79번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은 79번이 또 요즘에 우리가 시험 바뀌고 나서 약간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 풀 때 맨 마지 너희가 문제를 잘 이해해줘야 되죠? x가 누군지 생각해봐야 돼. x가 뭐라고 했지? 문제 잘 읽으면 나오잖아요. 6개를 이렇게 반복해서 묻잖아. 반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복원 추출은 우리가 그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하는 방법이죠. 이미 추출, 그 다음에 복원 추출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모집단과 표본 파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 있는 x들은 표본을 몇 개 뽑은 거야? 6개 뽑은 거지. 그럼 표본을 뽑은 거니까 표본 6개를 우리 보통 6, 그 문자 보통 y라고 쓰니까 y바라고 쓰면 이렇게 나죠. y바. 문자를 바꾸는 거야, 그냥. y바는 그냥 어떤 문자의 표본, 평균인 거지. 됐죠? 그러면 6y바라고 잡아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v 6y바를 구하는 거고 얘를 구하려면 36 곱하기 v y바라고 이렇게 미리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잡아놓고 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vy바를 구하면 되는 상황인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요? 내가 왜 이 문제 내가 만든 거야? 만든 문자야. 아직 얘기 안 했어. 그럼 이 y바가 vy바를 구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얘를 구하고 싶으면 v 원래 거가 y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y라는 거는 한 번 했을 때야. 그러니까 모집단은 보통 한 개씩 했을 때의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y바는 아직 y들의 평균이잖아요. y바는 y들의 평균이야. 6개들을 다 더했을 때 나는 게 6인 거죠. 맞죠? 그럼 결국은 y를 가지고 1, 2, 4가 나왔을 때 확률을 각각 되놓으면 얘가 5분의 2, 5분의 1인가요? 맞죠? 5분의 1이죠. 2까지가. 그럼 얘는 6, 이 y바는 뭘 의미한다고요? y바는 6분의 뭐가 돼요? 6분의 vy에다가 나는 6한 거야. 이게 vy바라고요. 그럼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그 표본을 구할 때 표본의 개수만큼 나눠주잖아요. 원래 y를 가지고 한 개씩짜리가 모집단이니까요. 이거 이해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어떤 그 6번 반복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표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맞나요? 6개 있는 거 표본이. 근데 한 개짜리를 가지고 하는 게 원래 모집단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건 보통 빨리 안 쓴단 말이야. 모집단은요. 근데 얘를 6번 반복하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걸 6y라고 잡자고 했던 거 6개 합이라고 했어.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얘는 원래 y하고 비교했을 때 표본의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거꾸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 다 아는 거지. 아는 건데 이 안에 써먹어야 되는 거지. 약간 좀 이런 거 꼼꼼하게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문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2y를 구해놓고 2y가 아래로 곱하는 거니까 계속 더하면 2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 vy는 또 어떻게 구하는 거야? vy는 2x y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야를 위에 거 제곱해서 막 곱하면 얘는 5분의 6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해보시면 나옵니다. 얘가 5분의 6이면 이 자리가 5분의 6이 들어갈 거니까 얘는 뭐가 돼? 5분의 1이 된다니까. 빨간 색깔. 맞니? 그러면 정답은 5분의 36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답은 41이었습니다. 만약에 풀지 않고 얘들아 잠깐만 좀 뭔가 좀 언급을 더 준다면은 이렇게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너희가 나올 수 있는 6개들 다 해봐야 돼요. 너가 이해돼? 예를 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6 다 해야 돼. 첫 번째 나온 변수 x는 6이 되겠죠. 두 번째 변수는 얘를 뭐 5개 쓰고 1개 쓰고 이런 식으로 다 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진다는 뜻이지.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그렇게 할 때는 표본이 좀 적을 때 해도 됩니다. 지금 좀 6개 있을 때는 노력을 하지 말고 근데 요즘 시험은 6개까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개, 3개 정도. 그때는 다 찾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돼? 다 찾아서 한번 할 수 있겠네? 나중에도 기회 되면 해볼게요. 지금 넘어갈게요. 자, 일단 오늘 문제 설명 다 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 회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화면에 띄운 거예요. 시간이 뭐 아직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기가 잘 안 봤던 문제여가지고 저 문제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봐봐. 9월 고3 문과 18번이야. 그때 우리 수능이 바뀌기 전 문과, 이과 문제 다를 때야. 그러니까 요 13번 문제 할 건데 푸는 시간은 쌤하고 같이 보자. 앞에 내가 써줄게 그냥 저기 칠판에다가. 왜냐면 지금 방송 듣는 또 지원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73번 문제를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은 일단 핵심은 뭐야? f'x가 누구냐? 오른쪽에 4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를 항상 만족한다고 했어요. 이때 fx가 뭐야?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이거에 대하여 성립한다. 근데 fx는 2차 함수인데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뭐죠? a인가요?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지. 1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나? 문제를 요약한 거야. 대칭축이 1이고 최고차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a는 또 뭐야? 아래로 블록 뭐 위로 블록 중에 아무리 없네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0은 아니겠다. 그죠? 2차라고 했을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항상 이 안에 들어가게 하는 최대값 구하는 거죠. 최대값. 저 문제가 뭐냐면 그 너희 도함수 도함수? 그러니까 접선까지 딱 중간고사 범위 있는 한 100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다 모의고사로. 그러니까 구제경 우리 지금 고2에 대한 뜻에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모의고사에 100개 모아가지고 핵심은 고3들은 당연히 다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너희가 저기 약간 앞에 갔던 유형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갖고 와본 건데 딱 중간 범위 100개, 기말 범위 한 100개 정도. 예전에 왜 승비한테 선생님 확통을 뽑아준 것처럼 확 수트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필요한 선생님 뽑아줄 수도 있는 건데 풀게 하지 마니까 뭐 괜찮죠, 그죠? 이거 푸는 것보다는 요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말 뜻을 해석해야 돼서 뜻을 선생님 이 문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개념적으로요. 개념적으로 괜찮은데 여기 프라임이 있고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너희가 얘를 접근하겠지, 미분하겠지. 그냥 풀이를 바로 시작해보자. 너희가 이런 게 학교 시험 나온다면 수능이 나온다면 미분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2의 x-1 이거는 요 안에 들어갔단 말이지. 그럼 요 안에 들어갔는데 절대값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이 양수인지 먼저 확인해줘야 돼요. 오른쪽 양수죠, 무조건요. 제곱 더하기 5니까요. 그럼 절대값이 나올 때 항상 얘는 어떻게 돼? 그대로 들어가고 얘는 반대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너희가 여기서 어떤 개념이 딱 떠올라야 되냐면은 이 밑에 이 중간에 얘는 얘와 얘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야. 근데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공통접선이야.
얘가 공통 접선이 가장 커질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틀려버려 사실요. 이 상황에서는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정점이 있거든요. 정점. 어떤 A가 들어가도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지 않나? 1,0.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내용까지 얘가 응용되다 보니까 수능에는 좋은 문제가 아닐까? 좀 모의고사에서는 개념적으로 좀 깊이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정점도 알아야 되고 공통 접선도 알아야 되고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미분 파트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면 이 왼쪽 오른쪽 미리 그려보면 아래 볼록 이렇게 될 거고 꼭점이 0,5가 되겠죠, 그죠? 얘는 위로 볼록 0,-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X축 다 정중앙에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럼 정중앙에 X축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원점을 지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공통 접선일 때 가장 커진다니까. A가. 이 A는 기울기잖아요. 직선이잖아, 직선. 얘보다는 아래에 있고 얘보다는 위에 있는 직선을 꾸었을 때 가장 기울기가 최대가 될 때 찾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기울기가 최대일 때는 이 정점이 없다면 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접선이.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거 맞죠? 근데 얘는 뚫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동의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통 접선일 때 원래 최대라고 원래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직선이었으면. 근데 얘가 1,0을 지나야 되니까 맞아? 반드시 얘를 지나면서 가장 커져야 돼, 기울기가. 그럼 위에 거랑 접하면 절대 안 되죠. 이 둘이는 또 지금 마주 대칭이니까. 이래서 얘는 접하면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얘랑 접할 때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뭔가 약간 함정이 있는 문제, 함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죠? 그럼 얘랑 접할 때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 어려운 문제 아니지? 한 4점짜리 중에서 뭐 제일 처음에 나온 것보다 한 두세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 수준입니다.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유형. 답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얘한테 뭘 잡아요? T, 맞아요? 접선을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5분의 뭐야? 5분의 아니고 4t 마이너스 4t 제곱 빼기 5 아니야? 맞습니까? 얘한테 접점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이 식을 미분하고 t 넣는 거하고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같다는 거 직선 부르는 거 맞아요? 이렇게요. 얘가 1,0이니까 약 빼기 야로 가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누가 같다? 이 점에서의 접선비가 같다. 그럼 F' T니까 이거 미분하는 거야. 마이너스 8T가 되겠죠. 일단 T가 나오겠지 얘들아. 그럼 T 나온 걸 다시 여기다 넣으면 이놈 자체가 2A란 말이야. 2A야. 기울기야. 아니?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일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합 정리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야. 끝까지 해볼까요? 그럼 4t 제곱 더하기 5는 마이너스 8t 더하기 8t 제곱이 될 거고 넘어오면 4t 제곱 마이너스 맞아요. 8t 마이너스 5는 0이다.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 되죠? 2, 1 안 되나? 2구나. 2, 2, 5, 1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딱 되겠네요. 그러면 t는 음수니까 지금 마이너스 늘리죠? 됐나? 맞죠?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늘리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얘한테 넣으면 답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4가 되니까 a는 2여야 한다. 최대.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지요. 근데 너희가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꼭 정점 같은 거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야. 고1 때 했던 거.
만약에 문제 바뀌어가지고 최소를 구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쪽이랑 접해야 되겠죠. 이쪽을 접할 때도 근데 같은 나의 반대번 나올 거 예상할 수 있겠네. 아리가 지금 대칭되는 그래프니까 X 대칭이니까.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다음 주 왔을 때는 선생님 이제 완전 완성된 건 채워줄게요. 근데 저번에 오늘 내가 준 이 프린트업에 있는 내용 다시 다 넣을 겁니다, 선생님. 너희가 굳이 뭐 안 풀어도 되지만 이 부분까지는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담부터 하겠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총 10월 마지막 주까지 쓸 교재입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중에 한번 생각을 할 테니까 저희 그 수시 원서 쓴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래. 갑시다. 네, 건강 관리 잘하고. 그래. 그래, 됐다.